안녕하세요. 3시 세션을 맡은 리얼스튜디오의 김성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VR 컨텐츠를 제작하는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VR 컨텐츠가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준비한 파트는 이제 그래픽 파트에서 본 제작 가이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픽 파트 제작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그래픽 파트 담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유니티 커뮤니티를 보면은 거의 이제 자료들을 이제 개발 파트가 아닌 다른 기획이나 디자인 파트들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자료를 찾을 때 거의 개발 위주 쪽에 자료들이 많이 있고, 다른 기획이나 그래픽, UI 이런 쪽에는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한 거를 제가 예전부터 제가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제가 그래픽 파트 쪽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세션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로 이제 VR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목차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VR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이제 기획팀, 개발팀, 아트팀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처음에 기획팀에서 이제 콘텐츠랑 컨셉 기획, UI, UX 기획, 스토리보드, 화면 설계 이런 것들을 처음에 기획할 때 개발팀과 아트팀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컨셉 기획을 잡고, 이제 이런 기획이 다 나오면 이제 개발팀에서 기본 베이스 시스템 설계와 프로그래밍 등이 들어가고, 아트팀에서 3D 모델링, 이제 3D 모델링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배경 모델링, 캐릭터 모델링,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리깅, 이펙트, UI 이런 것들이 이제 아트팀에서 이제 제작을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이제 같이 찾게 되는데, 처음에 앞쪽에서 자료 수집과 장비 촬영,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정리, 시나리오 작성, 스토리보드 작성 등이 들어감과 동시에 같이 3D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2D 디자인, UI, UX 디자인, 그다음 개발팀에서 이제 VR 환경 구축, 이건 동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에 이제 사운드 디버깅, 테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결과물이 납품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저는 이제 3D 그래픽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3D 그래픽을 제작을 할 때 먼저 그래픽 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픽 툴을 먼저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처음에 입문 초보자들이나 VR 쪽으로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 같은 곳에 보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3D 프로그램들은 어떤 걸 써야 되냐. 3D 프로그램, 모델링 프로그램만 해도 맥스, 마야, C4D, 블렌더 되게 많은 3D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걸 써야 되냐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일단 VR 컨텐츠 제작 방식은 이제 게임 제작 방식이랑 거의 90% 이상 흡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게임 제작 방식은 3D Max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3D Max를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Max를 이제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렌더 같은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블렌더가 3ds max랑 블렌더 이제 차이는, 블렌더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입장에서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 이제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이제 마쳤으면은 텍스처링은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텍스처링을 하게 되고, 이제 모델링과 텍스처를 마친 이제 오브젝트를 최종적으로 유니티에 가져가서 이제 완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은 이건 이제 블렌더에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한 거를 녹화를 한 거고, 실제 이제 예시를 저희가 이제 예제 파일을 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3D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베이스 모델링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하이 폴리곤을 제작을 해서 이제 노멀 맵을 추출한 그걸 이제 적용을 시켜서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FM 방식이었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개수가 예전처럼 크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어가지고 한 미들폴 정도로 그냥 진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회사마다 제작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할 건데, 로우폴, 하이폴, 노멀 맵 추출하는 방식이 기존 FM 방식이면 이제 조금 컴퓨터 사양도 좋아지면서 그냥 미들폴, 중간에 미들폴 정도의 형태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고요. 진행해 볼 예제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 안전재난, 교육, 뭐 지진 발생, 화재 발생,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런 컨텐츠를 완성을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릴 겁니다. 원래 저희가 보안상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납품한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약간 바꿔서, 간략하게 바꿔서 다시 제작을 했고요. 이 예제는 나중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여기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진이 왔을 때 대피하는 예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게 맥스에서 모델링이랑 텍스처링이 완성이 된 씬인데, 자, 이거를 이제 유니티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면은, 일단 외곽이 되는 이 벽체들, 바닥들, 이 벽체들과 바닥들 같은 경우는 그냥 FBX로 익스포트를 시켜도 이제 그냥 익스포트 시키면 되는데, 자, 이제 똑같은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지금 이 씬 같은 경우에는 책상과 의자와 그 다음에 어디에 쓰레기통이라든지 똑같은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통째로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해당 오브젝트 하나씩만 익스포트해서 넘겨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복사는 3D 프로그램에서 복사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유니티에 가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넘기기 전에 이제 유의사항은 저희가 유니티 상에서
이 오브젝트들이 보시는 것처럼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축의 중심이 바닥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익스포트 해 주셔야지 실제로 유니티에서 흔들릴 때 요 축을 중심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오브젝트들은 해당되는 오브젝트들의 축에 맞춰서 다 옮겨 놓고 익스포트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링을 제가 유니티에서 최적화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 최적화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모델링 버텍스 데이터를 줄이는 방식과 그 다음에 텍스처 데이터를 이제 줄이는 방식, 그 다음에 유니티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아까 텍스처를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이제 텍스처링을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텐스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서브스텐스를 써서 텍스처를 제작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티에서 피직스를 적용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이펙트 같은 거를 적용을 했을 때 좀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를 그냥 FM 방식대로 저희가 서브스텐스에서 추출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디퓨즈 그냥 한 장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냥 텍스처 한 장만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유니티에서 유니티 최적화 중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모델링 버텍스 데이터, 두 번째 텍스처 사이즈, 그 다음에 텍스처 개수, 마테리얼 개수, 그 다음에 라이팅, 섀도우,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옵션들인데, 저희는 일단 제일 처음에 모델링 버텍스보다 이제 텍스처 사이즈 개수를 줄여서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씬을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유니티에 이제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소스는 이제 회사 내에 캐릭터 모델러가 있으면 캐릭터 모델러에서 데이터를 받은 리소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되고, 캐릭터 모델러가 없어서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되는데, 모델링뿐만 아니라 리깅이나 애니메이션도 이제 인터넷에서 믹사모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캐릭터 모델과 리깅, 애니메이션이 된 데이터를 받아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믹사모에 있는 데이터를 적용을 한 캐릭터 파일이고, 이제 캐릭터 파일을 불러왔을 때 배경 이런 프랍들은 이게 크게 뭐 에러 날 일이 크게 많지가 않은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꼬여서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고 해결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캐릭터 같은 경우를 불러왔을 때, 캐릭터 같은 경우를 이제 임포트해서 불러오게 되면, 자, 여기 유니티 항목에 모델, 리그, 애니메이션, 매테리얼 항목이 있고, 자, 리그 항목에서 휴머노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 Create from this 모델 선택해 주시고, 컴피그 항목을 열어보시면 각각의 이 캐릭터에 본이 심어져 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부위별로 헤드, 그 다음에 자, 여기 리깅 데이터가 클릭을 해보시면 각각 부위별로
어디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잡혀 있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머슬 세팅에 가보시면 이 스킨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킨 데이터가 꼬여 있으면 뭐 찌그러지거나 깨지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들 등을 여기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여기서 스킨 데이터나 애니메이션 데이터, 본 데이터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제대로 넘어온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플레이 했을 때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넘어온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캐릭터의 본이나 스킨 값이 잘못 넘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저희 리얼 스튜디오의 저희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스튜디오 과장을 맡고 있는 김주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로 유니티 기술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스킨 데이터,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이제 유니티 불러올 때 맥스상에서 사전으로 설정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 자, 기본으로 이제 처음에 유니티 모델 넣었을 때 보통 이제 T 포즈로 이제 모델을 넣고 하는데, 이제 추가로 거기에 대한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추가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3D 매스에서 FBX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뜨는데, 기존의 이 스무스 그룹이랑 터보 스무스, 컨버티드 티폼의 더미 본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체크를 해주시고,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아마 맥스 2021 버전부터 보이는 항목일 거예요. 아마 그 이후의 버전에는 이제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모델은 빠지고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FBS도 다 용량 다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이후 버전은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 그 이전 버전일 경우에는 이제 뼈대만 선택하셔가지고 그 Selected Export 누르주시면 네, 뼈대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밑에 쭉 내려가시면 애니메이션 예,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RK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베이크 애니메이션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RK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베이크 애니메이션 체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로는 이제 카메라, 라이트, 이거는 어차피 저희는 유니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추가로 데이터로 남길 필요 없기 때문에 카메라 라이트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자, 단위는 이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단위는 센티미터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벗 방향은 이제 Y축, 유니티 기본적인 피벗축이 Y축이 위로 바라보는 걸로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Y축으로 업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애니메이션을 내보냈는데, 자, 내보냈는데 가끔씩 분명히 다리랑 바이패드로 다리랑 팔이랑 전체적으로 다 잡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다리는 안 움직이고 뭔가 비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 각각 이제 바이패드에서 설정을 잘못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자, 앞에 보신 첫 번째 캐릭터랑 두 번째 캐릭터의 바이패드의 정보를 보시면 이제 각 항목의 체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이 부분 체크가 안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트라이앵글 넥 기준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서로 이제
뒤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구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트라이앵글 히스토그램이 이제 트라이앵글 넥을 체크를 해버리면 이제 목 기준으로 이제 얼굴이랑 목이랑 별개로 이제 구조가 잡혀 있고요. 반대로 골반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이제 목과 몸이 이제 같이 한 세트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을 움직이면 이제 어깨와 같이 움직이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존 유니티에서는 건전드링 히스토그램은 트라이앵글의 넥, 이제 목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패드에서 전부 다 트라이앵글 넥을 체크해 주시면 그 상태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이제 내보내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돼요. 만약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한번 맥스에서 바이패드 설정에서 트라이앵글 넥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근데 맥스 파일이 없다. 근데 FPS 파일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맥스에서 본 데이터만 보이기 때문에 다 보시는 구조와 같이 뼈대 구조를 다음과 보이는 대로 그룹을 맞춰주시면 정상적으로 뜰 겁니다. 그러니까 목과 몸이 굵어되어 있는 그룹으로 바꿔주시면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IK 쪽인데, 자, 기계 쪽에서 많이 쓰이는 IK 모델링인데, 보통 이렇게 뼈대가 이어지게 IK를 맥스 상에는 설정해 놨지만 UT는 그걸 인식을 전혀 못해요. 유니티가 조금 숨기는 기능이 좀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유니티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이제 패키지 매니저 들어가 보시면 이제 3D Character and Animation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 2020 버전부터 2019 버전부터 베타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한번 정식 릴리즈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RK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막 동반하고 뭐 그래픽적으로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플러그인이 정식으로 공개되면서 RK 구현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 패키지 매니저에서 3D 캐릭터 앤드 애니메이션을 일단 전부 다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자, RK가 들어갈 정보를 상단에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리깅이라고 따로 메뉴바가 생겨요. 그걸 선택하신 뒤에 이제 부모의 본 렌더링 셋업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제 파란색 본이 직접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걸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모의 이제 Add Component를 누르셔가지고 To Bone IK 혹은 Chain IK Constraint 둘 중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투본 같은 경우는 이제 뼈대 이제 이어진 두 개만 이제 IK 설정할 때 하는 거고요. 체인은 이제 전체적으로 뼈대 1, 2, 3, 4, 5, 6 전부 다 이어지도록 설정이 가능하게 돼요. 자, 투본인 경우에는 이제 팁에다가 이제 제일 자식 본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을 눌러서 이제 오토 셋업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UET가 알아서 뼈대를 잡아주거든요. 그렇게 설정하신 뒤에 하시면 이제 체인이 이제 먹힌 모습이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게 되시면 이 항목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적으로도 이제 연동해가지고 이제 IK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과 같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IK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올려놨을 때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웬만하시면 유니티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잘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3D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이제 프랍들을 유니티로 넘겨와서 이상이 없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아까 보신 지진 효과, 이렇게 흔들리는 효과를 이제 유니티에서 피직스라고 하는데, 이 피직스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픽 파트 분야가 아니라 개발자분이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예제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개발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픽 파트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오늘 예제 파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 흔들리는 피직스 부분을 그래픽 파트가 담당해야 된다면 이 유니티 피직스의 조인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조인트 항목 정도만 그래픽 파트 분들이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흔들리는 효과는 이제 피직스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건물이 이제 부서지거나 폭파되는 효과는 이제 레이파이어라는 에셋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건데, 이 에셋은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레이파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제가 이 건물 전체를 다 하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건물만, 지금 부서지는 창문이나 뭐 간판들이 부서지는 것들만 적용을 해 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부서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VR 컨텐츠 특성상 이게 건물 파편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프레임이 훅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레이파이어 내에서 건물 파편 개수를 좀 줄여야 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유니티 피직스와 레이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흔들리는 지진 효과와 건물이 부서지는 효과 두 가지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구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티에서 요거 환경 세팅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이트, 섀도우, 그 다음에 배경, HDR 이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티로 저희가 제작하는 컨텐츠가 이제 영상이 아니라 VR 컨텐츠 실시간으로 구동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작업들보다 이제 최적화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최적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델링 데이터에서 버텍스를 줄이는 것과 텍스처 개수와 사이즈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유니티 내에서 매티리얼 개수를 최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라이트 개수와 그 다음에 섀도우 품질,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 자, 일단 실내의 세팅과 실외의 세팅이 이제 뭐 따로 크게 다르지는 않고, 자,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환경 세팅을 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요거 기획 단계에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유니티 버전은 우리가 크게 이제 스탠다드, URP, HDRP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컨텐츠냐에 따라서 스탠다드냐, URP냐, HDRP냐, 요거를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보통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개발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것들은 버전은 스탠다드 버전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저희가 또 퀄리티적인 그래픽 작업자 입장에서 퀄리티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면 뭐 URP나 HDRP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 어떤 VR 콘텐츠를 어떤 기기로 납품하는지에 따라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VR 콘텐츠를 만약에 바이브로 납품하는 경우다 하면 HDRP로 제작을 하고,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걸로 납품을 하게 되면은 URP로 제작을 하고, 이제 퀄리티보다는 이제 무조건 이제 프레임 우선 이제 그거를 중시를 한다고 하면 스탠다드 버전으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릴 요 예제는 URP로 제작이 되어 있고, 오큘러스에서 바로 끼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AKP 파일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URP의 환경 세팅과 HDRP의 환경 세팅은 조금 다른데, 일단 URP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제는 URP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환경 세팅할 때 사람마다 순서는 이게 정답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작업할 때는 이제 그래픽 작업자 입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래픽 품질 퀄리티를 우선시 생각을 할 때, 자, 일단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HDRI 이미지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깔려 있는 이 HDRI 이미지가 일단 이 분위기, 처음에 분위기 잡을 때, 처음에 첫 분위기를 형성할 때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HDRI 이미지는 뭐 낮이냐, 밤이냐, 뭐 계절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낮 이미지, 밤 이미지, 그리고 HDRI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에 따라서 그 라이트의 밝기, 색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기 전에 HDRI 이미지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분위기를 먼저 잡아주는 편입니다. 자, 여러 가지 HDRI 이미지를 적용을 해 보시고, 씬에 어울리는 맞는 HDRI 이미지를 먼저 찾아서 적용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라이트 세팅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라이트 세팅은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 라이트를 우선적으로 지금 이 교실 같은 경우는 낮에 햇빛이 들어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다이렉트 라이트는 하나가 무조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리얼타임, 믹스, 베이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피직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흔들리는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믹스드로 해주셔야지, 이걸 베이커로 해버리면 그림자가 여기 바닥에 그냥 고정되어 있고, 그림자는 고정이 되어 있고 오브젝트는 흔들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트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오브젝트가 있는 씬들은 보통 믹스드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 자, 여기 형광등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씬 같은 경우는 제가 주경, 야경 두 개를 세팅을 해서 안 쓰는 라이트는 껐다 켜놨다 제가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도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셔서 보면은 여기 에리어 라이트가 이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이 그래픽 품질을 내기 위해서
사용할 라이트는 다이렉트 라이트 하나, 그 다음에 각각 실제 조명이 있는 위치에 에어리어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HDRI 이미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제 간단하게 환경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포스트 프로세싱의 효과들이 이제 물론 이게 많이 넣으면 여러 가지 뭐 이쁜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적화를 위해서라면 최대한 최소한으로 요게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 너무 막 많이 집어넣으면 또 프레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그래픽 작업자 입장에서는 막 이런 효과 저런 효과 많이 넣어서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또 뒤에 가면은 최적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필수로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그건 씬마다 다 틀리니까, 이 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익스포저로 밝기 정도만 조절할 수 있는 컬러 어저스트먼트 정도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취향에 따라서 뭐 볼륨이나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제작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제작 방식은 여기 다른 것들을 통일을 해서 얻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가서 다시 외부 씬으로 가서, 자, 외부의 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야경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야경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조명이 낮씬보다는 조명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조명을 넣기보다는 이제 텍스처에서 임의로 그냥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 텍스처를 넣어서 적용을 해서 제작을 했고, 실제로 여기 조명들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납품을 했을 때는 실제로는 들어가지는 않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적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VR 콘텐츠에서 뭐 지진, 안전, 뭐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건물도 부셔져야 되고, 뭐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차도 지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게끔 제작을 하려면 최적화에 좀 많은 그래픽 파트에서 많은 작업을 해줘야지 나중에 개발 파트 쪽에서 이제 좀 편하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 텍스처, 리깅,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피직스랑 레이파이어까지 이제 알아봤고,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레이파이어로 이제 샘플 유니티에서 얹히기 전에 대략 어떤 식으로 건물을 부서뜨릴지 미리 시뮬레이션 한 장면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서 이 정도 강도의 지진은 일어날 일이 없어서 가볍게 라이트하게 그냥 간판이나 파편 정도 떨어지는 것 정도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건물이 부서지는 것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이드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션 중에 여기 저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고, 일단 준비한 저기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